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블록체인을 보면 세계가 보이고 또 세계를 보면 블록체인이 보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가장 깊고 또 정확한 소식들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뉴소싱의 밀라드 누리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체인 업그레이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 혹은 시세가 부진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오는 10월 자체 암호화폐 그램 토큰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텔레그램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제치고 세계 최초 공공 디지털 화폐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기업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중심의 벤처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자체 집계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 상관관계가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트 시즌의 임박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제기됐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네 번째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 상관성 올해 최고치가 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논의해볼 여지가 있는 게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조정장을 거치면서 시세가 이제 이 $10,000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알트코인과의 시세가 좀 조정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원래 개발적으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기되는 소식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째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 상관성 올해 최고치 이 이슈와 또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의 안건 첫 번째 이더리움 기술적 한계 도달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네.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매번 이제 업데이트나 이슈나 그다음에 컨퍼런스마다 발언들이 화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탈릭에 대한 발언이 최근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두 번째 안건인 텔레그램 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 안에서 통화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코인으로서 나오는 거에 거의 지금 최초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기성 기업이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나 플랫폼이 아닌 자체 통화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안에 풀어놓는 격이거든요. 지금 많은 대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텔레그램의 향방이나 텔레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른 플랫폼들, 다른 코인들의 향방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이더리움 이슈 눈길 간다고 해주셨고요. 또 텔레그램의 향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도 기존에는 상당히 좀 어떤
뭐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한 가지의 그 좀 고립돼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봤으면 최근 들어서는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했던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벤처 투자 캐피탈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했던 VC들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금융권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크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당히 좀 뭐 침체기에서 계속적으로 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3건이 이제 투자가 돼서 지난해 7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2배 정도 느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 주로는 이제 그 금융기 분야에 이제 집중이 됐던 거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블록체인 뭐 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곳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업체들에게 좀 다양화가 되고 있으면서 그전에는 이제 지갑이 상당히 좀 닫혀져 있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검증돼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보면 최근에 그라운드 X라든지 아니면 뭐 신한은행과 블록체인 기반의 뭐 개인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뭐 헥슬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코인을 활용한 어떤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이더리움을 좀 무겁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가격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블록체인 투자가 작년보다 2배가 이상은 일어났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해주셨고 또 이더리움 이슈 역시나 눈여겨봐 주셨네요. 세 분께서 오늘도 첫 번째 이슈에 공통적으로 또 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픽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픽해주신 오늘의 안건, 호화상태 이더리움 막다른 골목인가 숨고르기인가 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정말 힘겨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비관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거든요.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는지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승호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우선은 이제 이더리움 업데이트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항상 지금 늦어지고 있고 작년 이제 1월부터 3월 지금 9월까지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고 11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한 걸 담고 있는 게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 POW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에서 이제 POS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큰 업데이트가 들어있는데 이 업데이트에는 단순하게 지금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업데이트에는 기존에 있는 채굴자들의 큰 어떻게 보면 펀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해진다는 거는 이 이더리움 쪽에 크게 펀드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방향성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더리움의 또 어려움과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기반 펀드의 흔들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뭐 체인 포화 상태라는 발언을 비탈리게 했는데 이 체인 포화의 중심에는 지금 테더가 있다고 합니다. 테더가 이제 한 40에서 50% 정도 이더리움의 지금 체인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잘 쓰이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암호화폐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이더리움 자체는 디앱이나 특별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더리움이 지금 한계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 인식으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어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POS로의 업데이트, 즉 기술 개발 지연과 같은 사안들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저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정유선 팀장님 어떤가요? 네, 우선 뭐 가격 부분이 가장 공격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차트 상황도 뭐 소위 뭐
이제 뭐 코인 쪽 업계 관계자들 차트가 못생겼다 이런 뭐 디스도 계속적으로 좀 SNS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보면 40만 원 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뭐 역배열 보여주면서 계속 빠져가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평선에서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대 초반 20만 5,600원 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큰 음봉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매수를 하려는 그런 측면보다는 매도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제 역배열이 계속 되고 있냐? 또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다음에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어떤 매수에도 왔었고 비트코인은 한번 랠리를 가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이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맥을 못 치면서 여타 다른 그런 코인들보다도 좀 더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체인의 포화 상황이라든지 또 업데이트 지연 이런 부분 계속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래도 이더가 어떤 그런 코인 시장에서의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점차적으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 하락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방금 또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못생긴 차트를 최근에도 많이 이어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 같은데 이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격 하락과 혹시 이더리움의 개발 지연이 연관이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선준 부대표님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네. 사실 연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이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모습을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밀리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그럼 왜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하느냐라는 것은 그냥 헤게모니 싸움에서 약간 밀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만 사실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재편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방성을 막아주는 것 대비 이더리움 및 다른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는 하락폭이 컸던 거지 사실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어떤 더 특별한 것들을 뭐 발전을 시키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더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거래와 어떤 개발 간의 관계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럼 이더리움이 과거에 2년 전에 비트코인과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 지금 최근에 비탈릭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 이 2.0으로 가는 그 길을 얼만큼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런 모습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래와 개발의 관계가 그렇게 규칙처럼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요. 최근에 네트워크 이용률이 90%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테더의 영향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배경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 대표님,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기사도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테더가 제일 많이 거래에 이용된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더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제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용률만큼 테더의 이용률이 많다면 곧 그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용률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용률이 근데 테더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더리움한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사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90%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10%를 좀 더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서비스가 차지해서 조금 더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크립토키티라는 서비스로 굉장히 이제 프로토콜, 네트워크가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계기가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로만 이 네트워크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도 리브라도 사실 자체 네트워크를 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용률이 높다는 게 사실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닌가 또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윤선 팀장님,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이용률이 좋으면 어쨌든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좋긴 한데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 서비스가 엉망이다. 고객센터에 불이 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이용률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크립토키티 때도 휘청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지금까지 괜찮았었냐면 사실은 ERC20 기반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됐지만 사실은 유저 수를 굉장히 많이 뭐 끌어모았다든지 뭐 이용률이 계속 늘는 그런 서비스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크립토키티가 반짝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게 여실히 보여줬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테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 특히 ERC20은 왜 이렇게 많이 되냐면 사실 뭐 프로젝트 입장에서 ERC20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에어드랍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거래소 상장했었을 때도 다른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좀 뭐 좀 비용적으로 좀 추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ERC20 돼 있으면 뭐 지갑도 편리하게 돼 있고 붙이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많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메인넷으로 가서 뭐 수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부딪히면 그때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아마 지금 ERC20을 가다가 계속적으로 좀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프로젝트 입장에서 ERC20 기반으로 갖는 것이 어떤 이점을 또 갖는지가 궁금한데 박수홍 대표님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그 네트워크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기반 사업들이 다 이더리움 ERC20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에어드랍 플랫폼, 그리고 지갑 등 많은 것들이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더리움이 많은 이용률이 90%까지 치솟았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기에는 현재 그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블록체인 자체가 해결해야 될 과제긴 하지만은 암호화폐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현재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가 정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 이더리움으로 기반된 서비스들,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지갑, 기타 서비스들이 뭔가 불편감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교체를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현재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편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ERC20을 활용하는 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상황입니다. ERC20을 사용하는 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른 어떤 영향들이 끼치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선준 부대표님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지금 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네. 이더리움 2.0을 발표하고 있고 사실 그거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적으로는 이 그 탈중앙화, 완전 분산화 시키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또 속도도 개선하면서 이 POS 방식을 채택하고 이더리움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채굴이랑 채굴자들과 그 이 이코노믹스 관계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고 사실 그 관계에서 비탈릭이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과정에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어진 이 앱들, D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이더리움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D앱들이 얼만큼 같이 이제 호흡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이더리움의 시세는 꺾이고 또 뭐 채굴의 이 경제성은 안 나오고 이더리움이 계속 무너진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 이런 D앱들이나 개발하는 환경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사실 또 하나의 생태계의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탈릭 중심으로 어떻게 이 모습을 끌고 가느냐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한계 상황인 건 맞는 걸까요?
글쎄요. 한계 상황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연기가 계속 된다라는 것은 저는 뭐 기술적인 한계라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항상 개발이 어려운 건 당연히 모두에게 똑같은데 이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 그 중심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이더리움이 아닐까도 싶은데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혹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윤선 팀장님 어떤 것들이 혹시 이더리움을 좀 대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선은 뭐 가장 뭐 대항마라고 했던 게 이제 이오스 기반이죠. 특히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미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갖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펀딩을 받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온 곳들은 요즘은 ERC20 말고 이오스 기반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뭐 가스비에 대한 그런 부분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이오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었는데 왜 이오스 하다가 프로젝트들이 힘들어하고 또 좀 기반을 좀 특이한 기반을 해갖고 갖고 오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다시 ERC20을 바꿔서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더리움보다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부분 특히 이더리움이 뭐 확실히 못 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주로는 이제 또 스타트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개발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부터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기존에 있었던 지갑들을 이용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 확실히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라든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이미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면서 어떤 한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겠지만 ERC20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되겠지만 하지만 ERC20을 기본으로 한 또 지금의 상황은 또 이어질 것 같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입니다.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더리움이 사실 뭐 특별히 뭐 악재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박수홍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지금 업데이트가 미뤄져 있는데 과연 다음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향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찾는 이유들은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이상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방법, 이 인프라를 조금 더 프로젝트들한테 편리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이더리움의 현재 위치를 계속 굳건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시세를 좀 역전을 좀 시킬 만한 그런 이슈들, 혹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궁금한데 정윤선 팀장님 어떤 점에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활력소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또 토큰들의 가격이 좀 상승이 돼야지만 어떤 그 뭐 펀딩이라든지 또 상장 이후에 프로젝트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도 좀 이루어졌었을 때는 어떤 시장에서 자기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그런 개발을 진행을 하면 좀 다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도 좀 떨어지고 워낙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어떤 블록체인 쪽이나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좀 이더리움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지금 시장을 좀 보면 재밌는 게 뭐 벡터 때도 그렇고 네. 딱 보면 어떤 기한을 좀 정하는데 이 기한을 딱 맞추는 것을 거의 못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보다 좀 빨리 돼갖고 올라갔던 것보다는 실망 매물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로드맵들을 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신뢰적
적인 측면이 워낙 크립토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이 블록체인 쪽의 시세는 저는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개발이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더리움만큼 중요한 입지에 놓여 있는 코인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 이상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과 사실 최대한 그 기간을 맞추면서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서 빨리 이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적어도 이제 약속했던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꼭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허물을 벗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을 때마다 항상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더 커지고 이제 그다음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빠르게 이 이더리움이 벗어내야 될 허물을 빨리 벗어내길 바랍니다. 네, 허물은 늦지 않게 벗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네, 큰 배는 이제 바다에 띄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우선은 크립토 시장을 보면 뭐 백서에서 써져 있었던 어떤 우리는 유저를 이렇게 모으겠다 또 트래픽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어떤 로드맵을 그리는데 그것보다 다 못 미치면서 작은 배들밖에 없고 또 작은 배들을 띄울 수 있는 뭐 한강 정도 시냇물 이런 규모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이더리움의 한계성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큰 서비스 또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바다들도 계속적으로 좀 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그런 시장이 되면서 좀 시장의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포화 상태 놓인 이더리움 향방은이라는 주제를 놓고 가감음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유소싱의 밀라드 누리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Nice Hello,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First of all,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Yeah, so my name is Milad Nouri. I'm from France. I'm an entrepreneur in China for 14 years already. And I have created several companies there. I'm a software engineer. And first I started to work for one of the biggest telecom company, French telecom company in Shanghai. And after that, I created my first company in China, which was to help foreign entrepreneurs to do business in China. And after that, I created two other compani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and sourcing. I'm also a lecturer in different business schools. I give lectures about international trade, basically. And I'm also the author of one graphic novel that is called Welcome to China. Okay. 저는 14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가입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큰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중국에서 첫 창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중국에서 외국인 기업가들을 돕는 서비스를 주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국제무역 분야에서 또 다른 2개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들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웰컴 투 차이나라는 그래픽 노블 작가이기도 합니다. Okay. We'd like to listen to the story of the project at first. What is Usourcing? So Usourcing is a decentralized and collaborative solution for global sourcing. So our aim is really to bring more trust and transparency into international trade, which is today it's a huge problem, basically. 네, 유소싱은 국제무역을 위한 탈중앙화 및 협력 솔루션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제무역 분야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Okay, Usourcing is the platform for global sourcing. So I want to ask you that why do you pay attention to that part? You know, global sourcing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Yes, it is. Many people, they don't know this industry because it's a B2B industry. But what we have to know is that basically all the products
all the consumer goods that we use every day is passed through this sourcing process. So having a good quality of sourcing affects the quality and the price of all the products that we use every day, basically. So it's a very, very important industry, actually. 글로벌 소싱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B2B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글로벌 소싱을 잘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소비재들은 소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싱의 질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질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kay. Then combination of global sourcing with blockchain. I want to ask you that how much do you expect the effect? Yeah. So currently, there are some already existing solutions for global sourcing, obviously, but all those solutions are, centralized websites and databases that they make revenue basically based on how much the manufacturers or the supplier pay for advertisements. So then the problem is that the more money they spend on an advertisement, the better they are ranked in those platforms. So which means that smaller, basically, manufacturers, they have very little chance to get new clients, to be introduced and to be noticed, basically, in those platforms. So we wanted to create a platform that is more, is fair and more decentralized. And basically give the chance to all the suppliers, big or small, if they are good, to be basically better ranked in our platform and to hope to get more orders from buyers. And basically to bring this decentralization and traceability, the only and the best solution basically is to use blockchain technology. 현존하는 글로벌 소싱용 플랫폼들은 공급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내는 중앙화 솔루션인데요. 공급업자들이 이 플랫폼에 더 많은 돈을 쓸수록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내에서 검색 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래서 훌륭한 공급업자일 수도 있는 소형 업체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주목받을 기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유소싱은 이 바이어들이 실제 거래와 사실에 근거해서 우량 공급업자들의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추적 관리와 탈중앙화 처리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Okay, that sounds really interesting. So now I want to ask you the start of your sourcing. Which process have you done? So we, one of our co-founder, Manmeet, who's from India, actually, he's expert in this field, and he's been in this field for since 2013, actually. And using his expertise and his network, we could, gather a good team of experts and consultants and advisors in this field, and actually analyze if it would make sense to use blockchain technology in our solution or not, because that was the first question we asked ourselves. Yes. So after that, we started to work and start developing. So in 2016, basically, we started uSourcing, and we took at that time the industry was still at the early stage, right? And there were many companies claiming to have like the best blockchain, the best protocols, etc. So we took a different approach to this industry. We wanted to focus more on a business solution that people are actually going to use. So we started developing the application layer, basically the platform that is called uSourcing. And then since last year, we started to work on developing smart contracts and integrating blockchain technology into our existing solution. 유소싱의 공동 설립자 중 하나인 만밋은 2013년부터 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의 조언과 인맥으로 유소싱 팀이 블록체인 분야의 고문진과 전문가들을 모을 수 있었으며 이 기술이 유소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목표를 가지고서 2016년에 유소싱을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은 여전히 초기 상태였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당시 블록체인을 실제로 적용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소싱 전략의 다른 점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 솔루션에 통합시켰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Okay.
Then what type of services does USourcing provide to its customers? Yeah. So in USourcing currently is a platform and solution that allows buyers to find reliable suppliers. And we created several features actually working together with our advisors from, we have advisors from large retail companies in the world that they really help us to kind of shape and design the best solution. So we created some features in order to accelerate the sourcing process, to improve, for example, the communication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And also we created this ecosystem between buyers,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So service providers are, for example, quality inspection companies, etc., that they all interact together in this ecosystem. And we're going to have in the near future more and more services cooperating with all these third-party service companies. 네, 현재 유소싱은 공급업자와 바이어들을 연결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들의 주문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품질검사, 무역재무, 교육회사 등 제3자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Okay. Could you explain how these functions implemented and operated, and also how users will use this platform? Yeah. So so basically, technically, we have this platform that works like, let's say, a LinkedIn, TripAdvisor, plus like a WhatsApp between all these buyers,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now we're developing smart contracts that will actually trace all the orders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So every time a new order is placed to a manufacturer or a supplier, we start a new smart contract. And we monitor during this the execution of the order if there was any problem in the execution of the order. Problems could be like quality problem of the product or delay of the delivery time. So every time using some agents that we call oracles, we gather this information from this offline process and we register in blockchain using smart contracts. So that will allow us to have a real picture of the performance of suppliers and if they're actually good quality supplier or not. And basically also helps buyers to accelerate their sourcing process. 예, 유소싱은 공급업자와 바이어들 간의 모든 주문을 추적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새 주문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성이 되고 그 주문건이 생성되는 동안에 품질 이슈라든지 배송 기간 등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능이 더 나은 주문 관리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오라클이 있는데 이 오라클은 품질 검사 회사나 감사단 등 제3자 회사가 될 것입니다. Okay. USourcing is the platform which is backed by Cardano. Why did you choose Cardano? And that, that's a long story. It's been a while that we've been working with Cardano.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really believe in Cardano project. And we had the chance to meet the team behind Cardano and we really trust the team. So that's very important, basically, to choose a blockchain to work on. Also, what is important for us, as we're going to have many transactions happening, we're going to have to scale up very quickly. And Cardano seems to be the best third-generation blockchain that will allow us to do that faster and cheaper. And also, working with Emergo, which is a commercial arm of Cardano, they help us really to integrate the Cardano ecosystem, and we get a lot of support that allows us to accelerate our development. Oh, okay. 네, 유소싱이 카르다노 팀을 신뢰한다는 점과 또 유소싱 솔루션을 신속하게 확장시키는데 카르다노가 최고의 블록체인이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 팀으로부터 훌륭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어서 유소싱 개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 거래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비용 자체가 조금 저렴하다는 점이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Okay. As far as I know, trust issue is very important in international trading. So what's your solution for this issue? Yeah.
So our solution is something we call Trust Index, right? So our Trust Index is called Index with a Y because it's U Index. Because today the problem is that when we want to find new suppliers, it's very difficult to know their backgrounds. Basically, we don't know if they are good quality, manufacturers or not. So by creating this trust index that is actually based on facts, that I explained before, with using smart contracts, we use quantitative data in order to calculate this index. So basically,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platform, and that index will be very, very useful for all the buyers around the world, I guess. 오케이. 유소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구축한 Y 인덱스라는 건데 U랑 인덱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걸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추적되는 모든 구매 주문에서 생성된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업자 신뢰 지수, 이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Then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sourcing token economy? Yeah. So U-sourcing token is called YST. It will be used first of all to as incentives for all those oracles and nodes that I talked about just before. But most importantly, and that's I think what is very important for a utility token, is it will be used by the users inside the U-sourcing platform in order to pay for the premium services that we provide in our platform, and also to pay for the services that all those third-party companies they provide. So once we fully integrate our smart contract into U-sourcing, we're going to have very quickly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using our token. So this is how actually we're going to use our token. And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in our website yst.global about the token and how it works. And it is also listed on the MXC exchange that people can go and have a look. Okay. 유소싱 토큰에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먼저 오라클과 노드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와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결제에 유소싱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YS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yst.global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MXC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Okay. 지금까지 유송싱의 밀라드 누리 CEO와 함께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e TC Show. Thank you very much.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에 관련 모든 것, 블록체인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또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알짜배기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